원의 확률 통계 버전 3입니다. 기출문제 3점 문제. 연속형 확률 분포 관련된 문제들 오늘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1번 문제네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과 4 사이이고, 미안합니다. 0과 4가 아니라 0과 2네요. 0과 2이고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그래프와 같을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fx라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 3분의 1, x가 3분의 1과 a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3분의 1이 여기야. 이게 4분의 3이고 높이가 이게 a입니다. a를 구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a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 성질, 즉 fx의 식은 나와 있지 않지만 fx 밑에 있는 면적이 1이어야만 해. 1이어야만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a를 구해야 한다.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의 면적이 그래프 아래에 있는 면적이죠. 면적이 1.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면적 구해보는 거야. 4분의 3, 요 삼각형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역시 4분의 3 사각형 요 부분 a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사각형이니까 곱하기 없고 더하기 4분의 3 2 마이너스 a 곱하기 2분의 1 이게 1이 돼야 돼. 여기서 a 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3분의 4가 미안합니다. 4분의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4분의 3으로 묶고 이쪽으로 옮겨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고 나머지는 6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a죠. 1 마이너스 2분의 a. 그게 3분의 4. 2분의 a 더하기 6분의 5는 3분의 4. a는 1입니다. a가 1이야. 이 값이 1이야. 그러니까 x가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확률. 요거 구하는 거네. 요거. 는 뭐 아까 구한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면 3분의 2 곱해주면 2분의 1이죠. 매우 쉬운 확률 밀도 함수의 기본 정의. 이건 정의예요.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면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면 이 아랫부분의 면적이 1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하고 이제 문제를 푼 거죠. 3점 문제 중에서도 좀 쉬운 문제네요. 2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 지금 평균 m하고 시그마 제곱 둘 다 모르는 거네. 상수 a에 대하여 두 확률 변수 x, y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y는 3x-a x와 y 관계. 확률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은 확률이 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 이럴 경우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 y 9보다 클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예요. 네. 모르는 게 일단 모르는 게 m하고 시그마제곱, 그리고 여기 또 a가 있어. 네. 모르는 게 말하자면 3개인데 뭐 차분히 그냥 풀어보죠. 자, 모르는 것끼리의 관계식을 통해서 요거 y의 기대값은 3x 마이너스 a. 그러면 이것도 m이고 y의 기대값도 m이고 x의 기대값도 m이야. 이거는 3의 x의 기대값 마이너스 a. 3a 3m 마이너스 a.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2m은 a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자, y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죠. 예. 그런데 x의 분산은 알고 있어. 이 관계식에서 y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야. 그렇죠? y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예. x와 y의 관계에서 3x 마이너스 a, y는 3x 마이너스 a이므로 요거는 9x의 분산. 예, 여기 3차는 없어지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입니까? 36. 여기 시그마 제곱이 36. 그러니까 y의 표준 편차는 6이구나 하는 것을 우선 풀어놨습니다. 풀어봤어요. 이 조건, 이걸 만족시키는, 이걸 만족해야 되는 이 조건으로부터 이 m은 a라는 거하고 y의 분산은 36, 이 36이에요. 그럼 이제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m을 구하면 y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도 되지만 y의 평균이므로 m을 구하면 시그마는 나왔으니까 m을 구하면 이거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조건에서부터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다라는 두 번째 조건 나로부터 표준화를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표준화를 시키면 x-m 나누기 2 똑같이 4-m 나누기 2, 이거는 y-m 나누기 6. 알았으니까 이제 y의 표준 표치가 6이라는 걸, 크거나 같기를 a-m 나누기 6. 그러면 이건 g가 되는 거고 2-2분의 m은 이것도 g가 돼. 그렇죠? g 6분의 a-m. 여기서부터 이제 찾는 거야. 예?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표준화 정규분포인데 표준화 정규분포 표준화를 시켰더니 뭐야? 2-2분의 m 2-2분의 m 하고 요거 a-m 6 요거보다 크다, 요거보다 작다 라는 이야기야. 예?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은지 어쩐지는 몰라도 아무튼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는 얘기지.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값, 이건 플러스값, 또는 이게 마이너스값, 이게 플러스값, 어떤 걸 생각해도 좋습니다. 요 관계식을 가지고 표준화 정규분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맞죠?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거구나. 2-2분의 m은 2분의 m은 마이너스 6분의 a-m이구나.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어? 이 m은 a래.
a 대신 em을 집어넣어. 예? a 대신 em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m이야. 그렇죠? em은 a라는 a과 m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이제 m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e 마이너스 2분의 m은 저 관계식에서 뭐 괜히 또 한번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한번 쓰죠. 마이너스 6분의 m을 찾았고, 여기서 2는 6분의 2m. 이거 6분의 이걸 이쪽으로 이행하면 6분의 3m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고, m은 6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절차는 또 y가 9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p y 마이너스 평균 알아서 6 마이너스 표준편차 6. 그러면 9 쪽에도 오른쪽에도 순서대로 해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 이 이퀄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6. 그러면 표준화된 g고 크거나 같다. 이건 뭐야? 0.5. 0.5보다 0.5보다 여기 0이고 0.5보다 클 확률을 구하려는 거니까 0.5에서 여기서부터 0에서 0.5까지 0에서 0.5까지의 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0.5 빼기 0.1915 하면 0.3085가 됩니다. 문제 이쪽 부분, 이 부분 문제는 뭐 당연하고 쉽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문제는 y가 9보다 클 때 이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y의 분포를 알아야 돼. 근데 y의 분포 중에 시그마 제곱은 비교적 이 관계식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36 m을 구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 표준화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관계식이 얻어졌을 때 이 생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화 정규 분포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계속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나보다는 뭐 이 모양이 예쁘게 그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그려봤으니까 조금 나은 거고, 엉터리든 어떻든 찌그러졌든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고 그려서 생각해 보면 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EM은 A라는 그걸 통해서 이제 M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 이건 뭐 아주 쉬운 문제네요. 예? 이게 아마 수능에 났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80, 표준 편차가 20g이에요. g을 정규분포를 한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가 190 이상이고 220, 21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라.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X, 파프리카 한 개의 무게, X는 평균이 180이고 표준 편차가 20, 분산은 20의 제곱,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수확한 파프리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파프리카 무게가 190 이상이고 21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건 뭐 문제를 보자마자 아이쿠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났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정규분포 표준화시키는 문제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야. 제일 쉬운 문제.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네. 사실은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여기서 함께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세 변을 전부 표준화시켜 우선 x-180 나누기 20 그러면 190 마이너스 180 나누기 20 오른쪽 210 마이너스 180 나누기 20 이건 뭐 식을 뭐 몇 번 써보지 않아도 되죠, 그쵸? 오늘 한 번만 해볼게요. 190 빼기 180 x에서도 180 빼고 210에서도 180을 빼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이퀄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변에 세 항에 전부 20으로 나눠줘. 그게 이거라 이거야, 그쵸? 그러면 뭐가 돼? 이게 Z가 되고 뭐 여기 있는 것들은 계산하면 되는 거야. 0.5 여기는 1.5 그죠? 그러면 뭐라고? 아니 꼭 한번 그려주세요. 이 표준화 정규분포표를. 그럼 0.5에서 1.5 이 위치가 뭐 좀 틀려도 괜찮아. 약간 차이가 나도 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라는 거죠. 이건 0이고 요거 구하라는 소리. 어떻게 구하겠어? 1에서 0에서 1.5까지 면적에서 요거 빼면 요 비급진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0. 저기 이 표를 이용해서 4, 3, 3, 2 마이너스 0.1915 하면 0.2417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표준화 정규분포 문제에서 제일 쉬운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쉽죠? 자, 다음 문제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에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평균 1740 표준편차 500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 X는 정규분포 평균이 1740 표준편차가 500 라고 한다. 24번 문제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는 15%와 집에서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5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고 한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 네? 조금 뭐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건 확률 같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고객 중에서 2000m 이상인 좀 거리가 먼 고객 중에서는 15%, 2000m 미만인 거리가 좀 짧은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선 2000m 이상인 고객의 확률 구해봐야죠. x-1740 나누기 500
그거 나갔고 2000m 빼기 1740 나누기 500 은 지 예. 요거 계산하면요 260 나누기 500 지 크거나 같기를 0.52 0.52는 0부터 0.52까지가 0부터 0.52까지가 0.2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0.5보다 크니까 당연히 0.5 빼기 0.2 0.3이다. 그리고 x가 2000 이하일 확률은 이건 당연히 1 빼기 0.3 0.7이야. 고객들은 집에서 그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사람과 2000m 이하인 사람, 미만인 사람. 여기 이제 여기 등호를 붙였는데 미만인데 왜 등호를 붙입니까? 등호를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아. 이것도 뭐 이렇게 해도 똑같다고 0.7. 그러면 뭐예요? 참 이거 15% 2000m 이상인 고객 15% 또 2000m 미만인 사람은 5%가 차를 타고 온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죠. A는 자가용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B는 2000m 미만인 고객. 그러면 뭐 거르는 거예요?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 중에 B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려는 거죠. 구하는 확률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그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이니까 이런 조건부 확률 구하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A B이면서 A 그죠? 그러면 A는 자가용 이용 고객은 2000m 이상인 사람은 0.3%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0.3 곱하기 0.15 또 0.7 2000m 미만인 고객 0.7 중에서 5% 0.05가 자가용으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 인터섹션 요 A 인터섹션 B나 B 인터섹션 A나 똑같은 거니까 요거 0.7 곱하기 0.05 그래서 80분의 35 16분의 7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넘어가죠.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뭐 아주 쉬운 거는 물론 아닙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야 돼. 요 조건 확률 부분을 이용해야 돼. 재래시장,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는 이거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2000m 이상인 사람하고 2000m 미만인 고객 둘로 나눈 거예요. 일단 고객 중에서 15%는 자동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오고 또 여기 가까운 거리 고객 중에서는 5%만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고 한다. 그러면 거리가 2000m 이상의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2,000m 미만인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이걸 표준화해서 구해보니까 30%. 미만인 사람은 70%야. 그런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 고객들, 자가용, 이 고객까지는 아니네. 그렇죠. 뭐 근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용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를 푸는 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조건 확률을. 예.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는 고객 중에서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인 비교적 거리가 짧은 고객일 확률. 됐죠? 그래서 A가 주어지고 B에 대한 집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은 뭐냐? 어떻게 구하나? 이거잖아요. 예? 자가용을 이거 갖고 구하는 거죠. 2,000m 이상일 고객은 0.3. 근데 그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이용해. 2,000m 이하인 미만인 고객 70%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는 5%만 자가용을 이용해.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분의, 예. 요게 요 위로 계산돼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뭐 좀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혹은 혼자 풀 수 있다면 상당한 수준? 예, 매우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